반갑습니다. 수학작가 김정현입니다. 먼저 여러분 2024년 새해에서 제가 캠으로 나타나는 첫 영상인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 건강과 행복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수학교육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어느덧 5학기 차가 끝났고 이제 6학기 차가 들어가는데요. 6학기 차 들어가니까 좀 더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연구를 학위 논문으로 제출을 또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부를 더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좀 더 부담감이 생긴 것 같긴 합니다. 부담감이라면 이제 더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저 스스로 이제 독립하는 시기가 다가온 거라서 아직 배울 점은 많지만 그런 부분이 아직 현재까지로는 또 그런 이야기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저는 지금 현재의 근황이라고 할까요? 뭐 근황을 또 한번 밝히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2주 만에 영상을 켰으니까 한 번 더 근황을 전해드리죠. 제가 이제 2024년에 들어서면서 제 1저자 논문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12월 31일 날 저의 논문이 탄생했고 물론 그 논문이 1저자로는 처음인데요. 교신 저자가 시작이었고 그 다음에 참여 저자 2개 그리고 이렇게 제1 저자까지 해서 2023년에는 4개의 논문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목표는 1저자 최소 2개 생각하고 있고 더하기 박사학위 논문인데요. 그 박사학위 논문이 끝나면 이제 해외 논문을 써볼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제는 영어 공부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면 아마도 제가 해외를 나가거나 할 수도 있는데 나가게 된다면 소식을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마 영상 작업이 어려울 거예요. 그런 만큼 뭐 만약에 작업이 된다면 저는 영어로 발표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무엇보다 이 제가 이제 생각하는 삶이 앞으로 박사 학위가 끝났을 때 무엇을 하고 있을지가 벌써부터 막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라이브도 하고 싶은데 라이브를 키면 안 볼까봐 아직까진 라이브를 못 키겠고요. 그래도 이렇게나마 여러분께 근황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제 캠 영상과 함께 이 내용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맞춤형 수업을 지지난주였나요? 그때 영상으로 뵀던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좀 더 못한 부분도 있었고 속히 얘기하는 대강 넘어간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 영상 촬영이 끝나고 바로 뒤에도 촬영을 할 텐데 그렇게까지 제공을 하면 맞춤형 수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개요는 끝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맞춤형 수업 두 번째 시간으로 학습자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수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맞춤형 수업을 Personalized Instruction이라는 영어로 사용을 해서 하게 되는데요. 정의를 읽어보겠습니다. 개별 학습자 혹은 학습자 집단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학습 활동과 자원을 조정하여 학습자가 최적화된 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맞춤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수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학습도 존재하는데요. 학습인 경우에는 교육 맥락에 따라 학습자의 학습 활동에 초점을 두었을 때 사용되는 용어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수업과 학습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맞춤형 학습과 관련해서 현재 논문을 작성 중인데요. 그때는 제가 맞춤형 학습으로 지금 현재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습으로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했었을 때 일단은 제 개인적인 학습의 이유 두 가지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수업은 정규 수업이나 방과 후 수업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제공했던 수업의 내용이 아니고 저희가 제공했던 학습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볼 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전반적인 수업이 아니라 어떠한 영역에서의 학습이 이루어진 점에서 저희는 이제 맞춤형 학습으로 논문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 용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그것을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론을 설명하게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맞춤형 학습으로 정의를 하고 들어갔고, 그와 관련된 이제 해외 학자분들, 국내 학자분들, 어, 연구자분들의 정의 그리고 용어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쓰셨지라는 것을 좀 더 살펴보게 됐던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맞춤형 수학과 학습 이렇게 되어는 있지만 저는 이 모두를 통틀어서 학습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계속해서 수업으로 제공되었었던 지라 발음이 계속 지금 헛나오고 있긴 한데 죄송합니다. 맞춤형 수업으로 일단은 통일을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수업으로 제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맞춤형 수업과 관련돼서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하위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하위 요소들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분류는 좁은 의미로 두 가지를 고르고 있습니다. 바로 수준별 수업과 개별화 수업인데요. 이게 번역이 조금은 잘못된 부분도 많이 존재합니다. 어디에서는 수준별이라고 했는데 다른 어디에서는 차별화라는 수업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개별화, 개인화 이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은 어떤 부분이 좀 더 맞는지는 이제 해외 저널과 함께 읽어봐야 좀 알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파악한 대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도 제시한 바 그대로였기 때문에 일단 설명을 하겠습니다. 맞춤형 수업의 분류는 좁은 의미로서 수준별 수업과 개별화 수업이 있는데요. 수준별 수업은 같은 목표를 지닌 학습자 집단에 맞게 교육 내용, 과정, 그리고 산출물을 교사가 반응적으로 조정해 제공하는 수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준별 수업은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7차 교육과정을 접하신 분들이라면 수준별 수업을 받으신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수준별 수업을 받아봤던 사람으로서 이 학습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격이 띕니다. 뭐냐면 수준이 동일한 학생들끼리 묶어요. 근데 그랬을 때 좀 더 문제점이 생기기 마련이었습니다. 뭐냐면 상위권인 학생들한테는 좀 덜할 수도 있으나 거기 안에서 수학 불안이 높아지겠죠. 그 이유는 경쟁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경쟁이 심해진다는 뜻은 학생들이 잘하는 사람들끼리 더 잘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중위권은 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또 하위권은 중위권에 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도 그런 사례가 한 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였나요? 영어였던 것 같아요. 영어 교과목에서 제가 수준 학습이 떨어져서 한 단계 낮은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때 정말 자존감이 낮아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결국 학습에 있어서 불안한 요소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럼 불안이 높다라는 뜻은 전반적인 학습 내적인 불안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에 따라 받게 되는 인지적 영역의 성적 추락이 따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에서 일어나는 이 수준별 수업은 물론 좋은 의미로 그리고 좋은 어떤 취지에서 시작을 했을지라도 결과가 너무 안 좋았다 보니까 이 교육을 2009 개정교육과정 2012 개정교육과정부터는 이제 삭제를 하고 다시 원상태의 수업으로 돌아가게 됐죠. 그리고 맞춤형 수업은 특히 재작년이 맞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2022년에 나온 교육과정이니까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 맞춤형인데요. 맞춤형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다는 뜻은 컨트롤 F에서 맞춤형과 관련된 이야기로 검색을 해봐도 진짜 한 몇십 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 동해에 10월에 발표했던 내용이 또 있었는데, 그때는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합니다. 그 발표 중에서 맞춤형의 등장 또한 여러 번 등장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이 교육의 방향이 맞춤형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특히 정부에서도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뜻은 이제 학교 현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맞춤형 수업이 학교에서만 일어나느냐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아니오라고 하겠습니다. 사교육에서도 맞춤형 교육이 일어나고 있죠. 하지만 사교육 중에서 정말 정말 1타 강사분들, 그렇게 많이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수업이 제공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하지만 소수 그룹의 어떤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맞춤형 수업으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는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를 사교육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다라고 봐도 어쩌면 무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했으면 합니다. 교육부에서 물론 수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장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은 정말 현장 교사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 교사를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분들은 어쩌면 교수님들입니다. 대부분의 교과 교육학을 하는 쪽의 대학원생분들은 어쩌면 교사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거든요. 학교에서의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를 듣고 그런 교수님들 이런 분들을 데리고 교육부에서 의견을 청취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제공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맞춤형 수업이 이번에 돼서야 좀 나왔다는 것은 어쩌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이제 앞으로 강조가 될 예정이니까 기대하는 바도 분명 클 겁니다. 기초학력 그리고 정의적 영역 두 가지 모두 잡을 수 있는 교육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해보죠. 본 논문에서 가장 주된 내용이 학습자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수업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두 가지 측면이 일단 중요합니다. 일단 데이터를 활용한 학습자 진단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 두 번째 수업 설계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라고 했었을 때 아래처럼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학습자 진단의 시작 지점에서 학급이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습 활동을 마치지 못한 학생이 있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통해 해결되고 수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학습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더더욱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은 교사가 학생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피드백이 더더욱 강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학생들을 데리고 강의식 수업을 해왔고 그 강의식 수업에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봄으로써 학생이 어느 성적에 위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봐왔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이 바뀌고 개정됨에 따라서 이제는 과정 중심 평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서술형, 논술형이 강조되면서 이제 지필고사에 그 부분이 추가가 된 사례도 있었죠. 학교 사정에 따라서 20%에서 최대 50%의 서술형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학교육에서 평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평가가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봤을 때는 저는 글쎄였습니다. 교과목을 찾아봤더니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교과목이더라도 교직교육에 있던 내용들이 대부분이라서 바꿀 필요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 뭐 그 부분은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맞춤형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에게 어떤 부분을 할지를 알고 나서 수업하는 거랑 평가 모르고 그냥 수업해서 이후에 평가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학습자 데이터를 얻는 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해하는 단계가 필요할 것이고 이해를 한다는 것은 학생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불안은 어느 정도인지 성향은 어떤지 여러 가지 측면을 검사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학생에게 맞춤형 수업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 좋을 형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교사들한테는 검토의 대상인데요. 학습자 진단 당연히 필요합니다. 수업서에게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랬을 때 교수자가 어떤 부분을 검토해야 하는가라고 했었을 때는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수학교육 쪽으로 들여다봤을 때도 이 부분은 정확히 맞아떨어지고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수학교육, 그러니까 학교 수학 같은 경우 물론 대학 수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학교 수학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교육과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는 더더욱입니다. 물론 해외에 나갔을 때는 교육과정을 교수자가 짜기 때문에 그 교수자가 짜기 위해서 만들어진 커리큘럼은 필히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는 교과서가 있고 그 교과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합니다. 이런 제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만약에 과거 부분을 몰랐다면 그 과거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수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선수학습, 후수학습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학년에서 어떤 교육과정으로 제시하고 있는지는 반드시 파악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페다고지컬인데요. 교수학입니다. 교수학은 우리가 맥락이랑도 연결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맥락은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2번과 3번은 어떤 의미로 묶을 수 있냐면 MKT로 묶을 수 있습니다. MKT는 수학 교사가 가져야 할 역량인데요. 그 역량 중에 CK라고 하는 내용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교수학적 내용 지식이라고 하는 PCK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강조는 볼이라는 학자가 2008년에 제시했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할 상황이 있다면 댓글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모형과 관련해서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했었을 때는 크게 세 가지: 교사의 역할, 학습자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그리고 수업 설계의 유연성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본 논문에서 제시했던 크게 세 가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고요.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는 이 화면을 보고 있었어서
이 눈동자라고 할까요? 눈동자도 왔다 갔다가 좀 많았을 텐데 오늘은 좀 카메라를 봐보려고 어떻게든 애를 썼는데 초점이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잠깐 또 화면을 보고는 했는데 어 괜찮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이제 습관을 들여다 볼 필요는 있어 보이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좀 해봤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길게 좀 찍어봤는데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은 맞춤형 수업의 마지막 시간으로 PDI 차트와 맞춤형 수업에 대한 이야기 정리를 하는 시간으로 가져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번 영상 올해 영상이 잘 찍지는 못하더라도 많은 응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